안녕하세요. 달입니다. 오늘도 지성을 노예로 부리는 글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컨텐츠를 지금부터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삼의 고장이죠. 또 금수강산의 줄임말, 금산. 금산의 금산시민대학 글쓰기 교실에서 요즘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신 박천우 선생님의 CU와 MJ라는 글 한 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만만치가 않네요. CU와 MJ.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네, 궁금하시겠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요. 또 나중에 기다린 보람을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고 싶은 말씀, 광고가 아닙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박천우 선생님의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달과 함께 유튜브에서요, 지성을 노예로 부리는 글 시리즈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해 주셨어요. 이 지성을 노예로 부리는 글이라는 이 제목은요, 니체에게서 제가 착안하고 제가 이름 붙여본 시리즈인데요. 그동안 현학적인 또 자기 과시적인 전문 용어를 자랑스럽게 난사하면서 펼쳐지는 그 난해한 문학예술의 장광설에 지친 분들이 적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을 노예로 부린다는 표현이 아주 통쾌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달과 함께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구독자분이 30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은 오락이다. 제가 글쓰기 교실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지성을 노예로 부리는 글은 오락의 글입니다. 누구나 즐겁게 즐기는 글입니다. 이 글 세계로 오면 아주 즐겁습니다. 니체의 말을 한 번 더 상기해 볼까요? 지성은 예술가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자 장난감일 뿐이다. 지성으로 예술의 집을 짓고 지성을 장난감 삼은 예술 창조는 산고란 말이 있죠. 태어나는 고통, 낳는 고통이 아니라 오락입니다. 즐거운 놀이입니다. 그 오락과 놀이는 독자들과 함께하는 오락이면서 놀이입니다. 사설이 정말 길어졌네요. 이제 박천호 선생님 글 CU와 MJ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U와 MJ, 박천우. 요즘 수평적 조직 문화가 대세라서 직장이나 연예인들이 영어식 애칭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나도 신조와 영어식 이름을 하나씩 가져보기로 했어. 산책 전에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를 되뇌며 길을 나섰지. 예전 내 영어식 이름은 레인맨이었어. 미국인들이 천우 발음을 어려워해서 내 한자 이름이 하늘천 비유여서 말하기 좋게 레인맨으로 부르라고 했거든. 그런데 몇 년 전에 한자 이름만을 개명했어. 원래 이름이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뜻이었는데 장마철에 운이 재앙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하늘천 도울으로 바꿔서 하늘이 돕는다는 뜻으로 재탄생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눈앞에 CU 간판을 보고 내 이름 약자를 따서 CU로 하기로 했어. 발음도 좋고 영어로는 잘가, 또 바라는 뜻도 되니까 일석이조였지. 이제 신조 이름만 남았는데 마땅한 게 떠오르지 않아서 압박감이 좀 생겼어. 금산 볼링장을 지나는데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화장대 거울 앞에서 신조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점프하며 사뿐히 착지하는 모습이 마치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마이클 잭슨 같았어. 문득 잭슨의 흰 장갑과 흰 양말이 떠올랐어. 신조의 흰 양말과 흰 장갑도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신조의 영어식 이름을 MJ, 아니 부르기 쉽게 잭슨으로 하기로 했어.
오늘도 신조와 함께한 축복받은 응답 같은 산책이었어. 네, 네, 박진우 선생님의 글 CU와 MJ였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독백조로 쓰여진 글의 맛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박전우 선생님의 멋진 보이스로 직접 낭독을 하셨어야 하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이 글의 글 제목인 CU는 이 굴지의 기업이 운영하는 체인 편의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의 동반자인 애견 신조가 새로 얻은 이름인 MJ는 말 그대로 마이클 잭슨의 이니셜입니다. CU와 MJ로 직접 가기 전에 박천우 선생님의 천우와 애견 신조를 합성하면 천우 신조입니다. 천우 신조. 이 본인의 이름 천우에 착안해서 신조를 어펠레이션, 이 어펠레이션이 영어 병용어로 이름 붙인다는 뜻인데요. 이 어펠레이션한 센스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늘과 신의 도움으로 사람과 강아지가 인연을 맺었어요. 또 둘이 따로 또 같이, 이 둘이 하나입니다. 하나가 된 둘, 천우신조. 이 합성어는 한 존재를 지시하죠. 이 합성어는 그 말뜻도 따뜻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즐겁습니다. 이 말 속에는 누가 주인이고 또 누가 주인에 속한 동물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의 자리에서는 존재들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통동이란 말인데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박전우 선생님의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천우 신조 속에 아주 잘 보입니다. 이 동물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시대죠. 이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됩니다. 근데 문제는 동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입니다. 이 차별은 정말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 행위들에 덧붙는 의식의 저변까지를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물을 차별하지 않고 그 생명 권리를 잘 보장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 분야에 정통하지도 않고요.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그냥 일견 생각해서 그 중에 하나의 태도로서 동물을 사람처럼 대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박전우 선생님의 천우신조라는 명명에 그런 일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훈훈합니다. 참고로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동물을 사람처럼 대해주는 게 어떤 것인가 아마 참고가 되실 거고요. 만약에 박천우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 고양이 화가 루이스 웨인이라는 사람이요, 고양이들이 카드놀이하고 또 여러 스포츠 즐기고 결혼하고 만찬을 즐기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박전우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도 신조와 그의 친구들을 그렇게 그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이 글 첫머리에서 작가는 신조와 함께 영어식 이름을 가져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별게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신조도 그런 이름을 가져보겠다, 이렇습니다. 근데 별게 아니라는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짐짓, 넌짓이 그냥 스쳐가는 생각 하나를 붙잡은 듯이 가볍게 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박천우 선생님의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스타일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모양새 이런 걸 뜻하는 영어의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요, 문학 용어로서의 스타일, 바로 문체를 뜻합니다. 문체는 간결체, 만연체, 우유체, 화려체, 강건체, 이렇게 국어 교실에서 배운 용어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의 심리적 태도, 또 문맥들 사이의 정황들, 그리고 독자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감성의 망들이 모두 고려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스타일로 툭 던져놓고 또 짐짓 또 위장을 한번 더 하죠. 다음에
영화 인터스텔라의 대사인 우리도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렇듯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사의 표면적 의미보다는 이 대사가 도치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늘 그렇듯이 우리도 답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요, 이 장면의 뉘앙스 유발 효과가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일부러 도치법이 활용된 대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가져보겠다는 가벼운 의도에 약간의 비장미가 실립니다. 근데 이게 다 허풍이라는 거 잘 아시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을 가져보겠다는 의도에 어떤 내력이 있음을 밝히는데요. 작가는 예전에도 영어 이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자 이름 하늘천 비유에서 따온 레인맨이 그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뜻의 이름인 레인맨은 장마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대호각성 끝에 폐기됩니다. 하늘천은 그대로 두고 비유루자를 도우루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어 이름이 필요했던 걸까요? 잠시 좀 애들로 가보겠습니다. 화법 중에 자유간접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사를 큰 따옴표 안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이제 직접 화법이고요. 문장 안에 넣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간접화법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유간접화법은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간접화법의 형식을 띠면서도 자기 얘기를 거기서 섞어서 하는 화법입니다. 자기 얘기를 섞어서 하지만 또 남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도 아니고 남의 얘기만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가 아닌 것도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닌 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근데 이 화법은 한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질 들레즈라는 프랑스 사람이 이 화법을 잘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 화법을 쓰는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선배 철학자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선배 철학자의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 했음직한 얘기를 자기 말로 섞어서 하고 싶어서 이런 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의 글을 얘기하는 사람의 말하는 방법이 바로 이 자유간접 화법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을 예로 들자면요, 저는 자유간접적 화법적 방법으로 박천우 선생님이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외국어는 권력입니다. 저는 미얀마에 갈 때마다 시골 터미널 광장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마차꾼이 좋은 손님을 독점하는 걸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전광용 작가의 껍빛단 리의 주인공, 영어 실력으로 해방된 사회에서도 속물 노릇을 이어갑니다.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안성기가 분한 그런 역할을 한 인물은 영어를 잘해서 미군 부대에 드나들면서 물자를 빼돌리죠.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발각되고 망신당하고 쫓겨나기도 하죠. 우리 사회에서도 영어는 권력이죠. 이것은 설명할 필요 없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가 박천우 선생님은 짐짓 툭 던지는 태도와 위장된 비장미를 섞는 방식으로요, 또 자신의 내력을 짧게 열거하는 방법으로 이 권력 관계를 비틀어 버립니다. 영어라는 권력을 하나의 패션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이 글이 가볍게 툭툭 던지고요, 허세를 부리는 듯 또 짐짓 위장을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내공의 글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작가는 천우와 신조에서 시작했고요. 천우의 한자 이름 중 우자가 비우자에서 도울우자로 바뀌었고요. 레인맨이 명과 실, 이름과 실제가 상부하지 않는다는, 명실상부하지 않는다는 데 이르렀어요. 그리고 다시 영어 이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천우 신조로서, 자기와 한 몸인 신조와 함께 말이죠. 편의점 간판을 보고 천우의 이니시얼을 영어로 대입해서 시우를, 그리고 신조의 점프와 사뿐한 착지,
손과 발에 흰 양말과 장갑에서 착안해서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떠올렸습니다. 이 CU, 대기업이죠. 대자본. 이 대자본에 대한 그 명칭을 자기 것으로 살짝 전유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결국 신조는 마이클 잭슨의 이니셜인 MJ가 되었네요. 그러다가 부르기 쉽게 잭슨으로 최종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얻은 산책을 축복받은 응답과 같은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왜 축복받은 응답이었을까요? 이 축복받은 응답, 이 기절 앞뒤로 웃음 표시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특별한 애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가가 비우자 천우에서 도우로자 천우로 개명한 것에서 그 이유를, 그 일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우로자로 개명했으니까 작가의 이름이 하늘의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작가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하늘의 도움입니다. 그거는 신조의 이름, 신의 도움이라는 이름과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 천우와 애견 신조는 의미론적으로도요, 똑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축복이고요, 하는 일마다 하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은 응답.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작가의 이 축복받은 응답이라는 표현에 무조건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글에 이렇듯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니요. 이 글은 CU와 MJ, 이 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이 글의 작가와 더불어 그의 애견 신조가 참 부럽습니다. 천우 신조, 그 하늘의 축복받은 응답. 네, 그런 글 한 편을 오늘 한번 또 읽어보았습니다. 지성을 노예로 부리는 글. 네, 두 번째 글인 CU와 MJ였습니다. 고맙습니다.